조간 브리핑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붓고 성장 동력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도 화답하듯 공장 신설과 연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3,300억엔, 약 3조 원을 받은 일본 반도체 합작 기업 라피더스가 지난 1일 설립 약 1년 만에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대기업 섬코가 신설하는 실리콘 웨이퍼 공장에 750억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본 국부펀드 산업혁신투자기구는 포토레지스트 분야 점유율 30%를 가진 JRS를 매수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이 기술 격차가 큰 한국과 대만을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술은 TSMC가 15년 전 도입한 40나노에 머물러 있고 특히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매파 발언이 도쿄 채권과 외환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9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점에 대해 현재는 도저히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임금 인상을 동반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확신이 들면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채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11일 일본의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0.705%까지 치솟으며 2014년 1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엔화값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최근 달러당 147엔 후반대에서 움직이며 10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하던 엔화값은 이날 오후 145엔 후반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예금 상품이 재등장하며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은행권의 연 4%대 금리 정기예금 상품이 등장하자 금융권에선 지난해 자금 시장을 패닉으로 몰았던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28일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은행은 수신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연 4%를 웃돌았었는데요. 돈을 빨아들였던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뭉칫돈을 두고 다시 은행이 금리 경쟁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은행권 수신금리 경쟁과 은행채 발행 증가 모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올해부터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를 비롯한 종부세 과세 특례 및 합산 과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기존 공제 한도는 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 공제 한도는 각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단독 명의가 되면 기본 공제액 한도가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공제 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된 데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이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가 아시아에서 유독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도시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전 세계 557개 도시 중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는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대도시들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은 아시아 120여 개 도시 중 사과와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계란, 소고기 등이 가장 비싼 것으로 넘배우는 집계했습니다. 쌀과 빵, 감자 등은 아시아 도시 중에 둘째로 비쌌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추석과 중화권의 중추절 등 음력 8월 15일을 전후로 동아시아권 명절을 앞두고 서울 시민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게 장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